오늘 화학식량과 몰을 할 건데 알다시피 조금 어려운 단원인 건 이미 각오하고 왔죠. 처음 듣는 학생이 바로 수능 특강을 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 한 번 정도 들어본 사람들은 배워도 잘 모르겠다 하는 단원이 이제 화학식량과 몰 단원인데 배워도 잘 모르겠다는 건 이론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경우고, 한번 배웠을 때 내가 알 때까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건드려 보면 돼. 그러면 내 걸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개념 정리하시고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계속 다루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 그렇게 화학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화학식 양부터 볼게요. 화학식 양은 물질을 원소기호로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통틀어 화학식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이 어떤 게 있냐면, 물 같은 경우에는 H2O, 포도당은 C6H12O6, 이런 것들 있잖아. 소금, 염화나트륨, 자, 이런 것들을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화학식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량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내가 앞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 일단 찬찬히 흘러갈게요. 자, 원자량의 개념 왼쪽부터 먼저 볼게요. 질량수가 12인. 자, 질량수는 양성자 수랑 그 다음에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량수가 12인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현재 탄소 원자를 원자량 얼마로 정하고 12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자, 근데 물질을 원소기호로 표현한 화학식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해서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량을 다 외워야 되느냐? 웬만한 건 다 주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원자량이 탄소가 12. 자, 탄소 옆에 누가 있냐면 질소가 있습니다. 자, 질소가 14. 자, 그 다음에 산소가 16.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일반적으로는 1입니다. 알겠죠? 1.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H2O의 화학식량을 구한다 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16. 자, 그래서 18. 자, 요렇게 되고, 포도당은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6 곱하기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80이 돼. 자, NaCl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안 외우고 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Na의 화학식량이 23이고 Cl의 화학식량이 35.5입니다. 그래서 NaCl의 화학식량은 58.5가 돼. 자, 오늘 일단 익힌 걸로 화학식량이 내가 개념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화학식량은 물질을 어떻게 원소기호로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 하고, 이때 원자량을 모두 더하면 화학식량이 된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이제 왼쪽에 먼저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누구를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해서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식량은 이제 어떠냐면 상대적인 질량이며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원자량이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화학식량도 상대적인 질량이고 참고적으로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램, 킬로그램 이런 게 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질량의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 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량의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 비는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산소 원자의 화학식량이 얼마냐 하면 16이죠. 16. 자, 질소 원자의 화학식량은 14입니다. 원자량이죠. 맞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얘가 14고 얘가 16인데 우리 아직 뭐를 이제 확실하게 정립을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몰. 자, 1몰의 질량인데 1몰이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이야.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해서
자, 같은 질량이란 얘기는 1g당. 자, 이제 자주 봐야 됩니다. 같은 질량은 1g당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알겠죠? 그러면 1g당 산소 원자의 개수 B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화학식량에 몰이 나올 건데 뒤에 한번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얘가 1몰이 몇 개냐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14g에 1몰이 들어있는 거야. 1몰. 자, 그러면 1g에는 몇 몰이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x는 14분의 1몰이 됩니다. 자, 이게 질소 원자의 개수가 돼요. 자, 그리고 산소는 16g이 1몰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자, 얘는 1g에는 몇 몰이 있을까요? 했을 때 Y는 얼마 되냐면 16분의 1몰이 돼요. 됐죠? 자, 얘는 질소고 얘는 산소인데, 그러면 여기서 개념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원자량이 이렇게 커지면 익히세요. 원자량이 커지면 같은 질량의 원자의 개수가 반대로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과 같은 질량당 개수는 뭐 한다? 반비례한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N 대 O가 얼마냐 하면 16대 14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약간 개념을 우리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니까 아시는 친구는 알겠지만, 그래도 오늘 기초 개념부터 딱 다진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자, 과학 돋보기에 원자, 분자, 이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자세하게 2단원에서 다시 할 겁니다. 자, 분자는 원자가 무슨 결합을 하냐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지며, 자, 이 공유결합은 3단원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자, 분자는 구성 원자의 수에 따라서 이원자 분자, 예를 들어 H2, O2,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3원자 분자가 H2O. 대표적인 거죠. 자, 4원자 분자는 NH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18족 원소는 예외적으로 원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1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18족 원소는 1원자 분자,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된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분자 모형, 구성 원자, 분자당 원자 수. 자, 요거를 한번 개념을 훑고 갈게요. 자, 분자는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분자식 또는 화학식이 O2입니다. 그리고 물은 화학식이 H2O고 암모니아는 NH3죠. 자, O2는 2원자 분자, H2O는 3원자 분자. 자, 그리고 암모니아는 4원자 분자죠. 자, 그래서 얘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면 산소 두 개가 공유결합되어 있고, 물에 H와 O가 공유결합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에 H3개가 N에 H3개가 공유결합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분자를 원자로 나누어 보면 산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다. 자, 얘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얘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총 원자 수는, 자, 똑같이 분자 하나지만 얘는 지금 위에는 분자 한 개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밑에는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수인데, 분자 수가 같다 하더라도 원자 수가 2개, 원자 수가 3개, 원자 수가 4개. 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수는 다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자, 전자를 잃는 걸 뒤에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를 산화라고 얘기해. 그리고 얻는 걸 환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이온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Na+, Cl-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요런 걸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화합물 중에는 위에처럼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로 이루어진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으로 이루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으로 이루어진 아이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됐죠? 원자량인데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개념 잡고 갑시다. 자, 원자량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자, 정하고란 얘기는 약속을 했다는 거겠지, 맞지?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절대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이며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자, 요까지 체크됐죠, 맞죠? 자, 질량수는 뭐냐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합한 수를 질량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면 12C라고 해서 12C 탄소는 양성자 수가 6개, 중성자 수가 6개이므로, 자, 양성자 수, 중성자 수 합해서 질량수가 12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12로 정하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는 임의적으로 정한 숫자야. 정하고. 됐나요? 자, 원자량을 이것 때문에 괜히 힘들기만 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자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 여기 체크하세요. 이거 많이 틀리는 친구도 있는데,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실제 한 개의 질량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서 직접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사용하면 매우 불편하다. 자, 그래서 특정 원자와 비교한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으로 사용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원자량의 의미를 우리 일단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소를 12로 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정한 숫자야. 그래서 바꿀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고. 알겠죠? 근데 한번 바뀌면 모든 책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의 어법 바뀌듯이 계속 바뀔 수 있어. 알겠죠? 자, 일단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탄소 원자의 1개의 질량과 수소 원자의 12개의 질량이 서로 같대. 근데 1개의 질량이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하다 했어. 매우 적다 했습니다. 이런 양팔저울로 재워지지도 않아. 자, 하지만 정하고 했으니까 얘 1개가 아니라 얘 몇 개가, 얘가 몇 개인지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얘를 12로 정하면, 자, 얘는 수소는 얼마가 되냐면 원자량을 1이 됩니다. 왜냐하면 1개랑 12개랑 서로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라서 탄소 하나랑 수소 12개가 같기 때문에 탄소의 원자량은 12로 정하면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된다. 자, 그리고 탄소 4개랑 산소가 3개가 질량이 같아서 얘의 원자량을 12로 하면 얘가 4개 모인 값이랑 그 다음에 이 친구가 3개 모인 값이 서로 같아서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맞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과학 돋보기에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물질에 보면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원자의 질량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야. 자,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자연계 대부분의 원소들이 동위원소가 있고 자연 상태에서 그 존재 비율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 상태의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대부분이지만 13인 탄소도 조금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일정해.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바뀌긴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12인,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자연계 98.93%가 있고 질량수가 13인 탄소도 있어. 그래서 자 이거를 퍼센트로 보면 1.07%인데 자 이거를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때는 12 곱하기 100분의 98.93 더하기 13 곱하기 100분의 1.07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011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인데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얘를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평균 원자량 개념은 다음 단원에 다다음 강의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는 원자들이 뭐한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걸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전부 다 상대적인 말이 나오지. 자,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값으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자,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이미 연습하고 왔죠. 자, 분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이므로 단위가 없어. 그래서 단위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네들 보면 단위 써야 될 물리에는 단위를 안 쓰고 자꾸 분자량, 원자량에 단위를 자꾸 쓰고 그램 이렇게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단위가 없습니다. 자, 여기 산소, 물, 암모니아. 시험에도 이 친구들 정말 자주 나오니까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자, 산소는 O 2개로 되어 있고 물은 O 하나에 H 2개, 암모니아는 N 하나에 H 3개로 되어 있지. 자, 그런데 각각의 원자량을 써보면 16, 16, 16, 11, 14, 111.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자는 모든 원자량을 합한 거니까 산소의 분자량, O2의 분자량은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하면 산소 원자라고 언급하지 않으면 산소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32. 자, 물은 18. 암모니아는 17. 자, 요렇게 되겠죠. 맞죠? 됐나요? 자,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인데, 자, 분자가 아닌 물질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온 결합을 한 거나 금속. 그러니까 단독으로 존재 못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배울 공유 결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 결정. 자, 얘들은 분자랑 다르게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야. 존재가 안 되는 아이. 자, 그러면 걔들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화학식량으로 붙여주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원자량만 더해주면 돼. 그래서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하냐면 각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각 원자의 원자량을 합해서 구한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자, 얘는 염화나트륨을 NaCl이라고 표현하며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 염소의 원자량이 35.5라서 자, 원자량을 더하게 되면 58.5야. 아까 내가 한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물질의 화학식량을 한번 구해보면 자, 염화칼슘은 칼슘 40, 염소 35.5가 2개 있어서 곱하기 2. 그래서 염화칼슘의 화학식량은 111. 쌤 외워야 돼요 하는데 방법만 알면 됩니다. 이산화규소도 규소가 28, 산소가 16에 곱하기 2, 그래서 60. 다이아몬드는 탄소잖아, 맞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학식량이 12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면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자, 분자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개념을 잡는 거라서 오른쪽 풀고 갈게요. 자, 다음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자, 얘는 12 더하기 4 해서 16.
자, 그 다음에 얘는 12 더하기 16 더하기 16는 44. 자, H2O2는 2 더하기 생략할게요. 32. 그래서 34.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하는데 흑연 있죠? 얼마나 했지? 12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화칼슘인데 원래 여기에서 칼슘의 화학식량이 4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40 더하기 16 하면 56. 내가 계산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탄산칼슘은 40 더하기 12 더하기 보자 16 곱하기 3 하면 48인가요? 맞지? 48. 자, 그러면 얘가 60. 그러면 얘가 100이 되겠네요. 맞죠? 100. 아주 깔끔하네. 됐나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아침이 되면 자꾸 콧물이 나와서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참 힘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에 대해서 나옵니다. 몰. 자, 몰은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은 입자수를 나타낼 때, 자, 무슨 단위라고 되어 있냐면 입자의 수를 나타내는 묶음 단위, 이거를 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자에서도 쓸 수 있고 분자에서도 쓸 수 있고 이온에서도 쓸 수 있어. 자,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 건 원자, 분자, 이온은 매우 작고 가벼워서 내처럼 가볍네, 맞지? 자, 물질의 양이 적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 분자, 이온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자, 묶음 단위를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묶음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몰이 뭘까요? 했을 때 몰은 우리가 약속한 거야. 이거 전부 다 약속한 거야. 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뜻하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제곱이라고 해야 되나? 난 옛날 사람이니까 23승 할게요. 수학 선생님은 고쳐서 얘기해야 되죠. 자, 1몰은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1몰이라고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자, 이거는 기억하세요.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다. 아직은 바뀔 예정은 없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몰이라는 정의가 바뀔 수 있고 아보가드로 수, 자, 줄여서 NA 아보가드로 넘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했어요? 정했으니까, 과학자들이 정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했어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떻게 있냐면, 밑에 보면, 과학 돋보기에 있죠, 맞죠? 자, 몰은 그동안 탄소 12g 속에, 자, 탄소 12에, 이거는 탄소 12g입니다. 단위가 붙어 있죠? 원자의 개수로 정의되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로 정의되었고 1몰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걸 실험적으로 결정해서 사용해 왔다. 자, 아보가드로 수가 숫자가 안 깔끔하죠. 6.02 하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붙었지. 만약에 깔끔한 숫자가 나오면 1몰의 정의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몰과 입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입자에 자, 여기 체크하세요. 종류와 관계가 없어. 종류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자, 어떤 입자든지 1몰에는 그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묶음 단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개수로 파악하진 않고 그냥 개수 비를 물으면 자, 이제 문제 나왔을 때 개수 비를 물으면 몰비를 구해주면 됩니다. 몰비. 자, 몰비는 다 똑같아. 그래서 1몰은 어디든지 전부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1몰 그러니까 몰이 같다면 개수도 같은 거야. 그래서 개수비가 몰비가 된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개수 구할 때는 몰로 구한다. 몰은 묶음 단위다. 요 정도로. 들어가서 자, 원자 1몰, 원자 2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자 1몰은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하고 원자 2몰은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이거를 똑같이 나타낼 때 1.204 곱하기 10의 24.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분자도 마찬가지야. 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 건데 분자 1몰은 분자가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얘기고 분자 2몰은 분자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고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다 쓸 수 있어. 됐죠? 밑에 다시 정리하자면 원자 1몰의 의미는 원자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거고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자, 이온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이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1몰, 탄소 원자 0.5몰 하면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리고 0.5몰은 그거의 반틈. 됐나요? 자, 물 분자 1몰은 물 분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 산소 분자 0.1몰은 산소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곱하기 0.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칼륨 이온 1몰이 있다는 얘기는 칼륨 이온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거고 2몰이 있으면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계 2를 해주면 돼. 그래서 개수를 물으면 정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 몰을 구하고 난 다음에 6 곱하기 10의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꼭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몇 대 몇 원자의 개수 B, 분자의 개수 B 이러면 무슨 B를 그냥 구하면 되냐면 몰 B만 구해주면 된다. 됐죠? 다음 밑에 자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양을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양과 개수를 알 수 있다. 자, 요거 별표 칩시다.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을 알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양과 개수를 알 수 있다. 자, 지금 이산화탄소 1몰은 자, 우리 이게 개수기 때문에 개수를 몇 개는 이라고 바꾸면 돼. 그러면 이산화탄소 1개는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죠.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으면 그걸 묶어서 쓸 때 분자 1몰에는 탄소 원자 1몰과 산소 원자 2몰이 들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묶어서 세는 단위니까 몇 개를 몰이라고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 분자 1개, 이산화탄소 분자 2개, 이산화탄소 분자 3개 이렇게 하면 한 개는 몇 몰이냐면 자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한 개라 했죠. 맞죠? 1몰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맞죠? 맞나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얘는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면 탄소 원자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되고 산소 원자 2개, 4개 이걸 쭉쭉쭉쭉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랑 산소 원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걸 묶어서 세면 요거는 몇 몰? 이산화탄소 1몰은 탄소 원자 1몰과 산소 원자 2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왼쪽에 기초 개념 익히고 갈게요.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 1몰은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다. 분자 1몰은 분자 이거를 뜻하는 거야. 맞습니다. 다음 입자의 양 몰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물 분자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0.5몰에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쓰시고 몰이라고 하면 됩니다. 1몰. 요거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프로페인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는 프로페인 하나는 탄소 3개랑 수소 8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총 몇 개로 되어 있냐면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11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 프로펜 1몰은 11몰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염화나트륨 2몰의 전체 이온인데 염화나트륨 하나에는 나트륨 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가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몰에는 1몰에는 2몰로 되어 있고 2몰에는 2 곱하기 2 해서 4몰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원자수는 4몰이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따져서 계산을 하고 몰로 바꿔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입자수를 구하시오. 얘는 정확히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수소 원자 2몰이니까 여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04 곱하기 10의 23이고 어떤 답지에는 1.204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2.5몰에 들어있는 2.5 써놓고 산소 원자인데 이산화탄소는 산소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2 그래서 5몰. 자, 이렇게 됩니다. 염화칼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 수는 얘는 1 곱하기 자 여기 보세요. 칼슘 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2개로 되어 있어서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개 위에 5몰 곱하기 입자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에다 6.02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0.1 맞죠? 30.1 곱하기 10의 23승 3.01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3 하면 3몰인데 여기에다가 개수를 쓰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몰을 개수로 바꿀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하면 되고 18.06 곱하기 10의 23.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온 결합의 물질의 양을 알면 이미 우리 연습하고 왔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이온의 양을 알 수 있다. 염화 나트륨 1몰에는 나트륨 이온 1몰과 염화 이온 1몰이 이온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단원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총 2몰의 이온이 들어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내려갈게요. 몰과 질량이라고 돼 있는데, 자, 1몰의 질량. 자, 우리 1몰의 질량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1몰의 질량은 물질의 화학식량 뒤에 단위 g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우리 이때까지 화학식량 배웠잖아. 맞지? 화학식량을 배웠을 때 물의 화학식량이 18이었잖아. 그죠? 그때 그 화학식량의 단위를 붙이면 1몰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되고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램. 이온결합 물질 화학의 1몰의 질량은 분자라 표현을 못하니까 화학식량에 그램 붙이면 된다. 자,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야. 그러면 탄소 원자 1몰. 자, 1몰은 익숙해져야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된다. 암모니아는 원자량을 다 더하면 분자량이 된다 했는데 분자량이 17이죠. 그러면 암모니아 1몰의 질량은 17에다가 그램 붙이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자 40 더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3 하면은 화학식량이 100이 나옵니다. 그럼 탄산칼슘 1몰은 얼마가 들어있다? 100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와 구성 원자의 몰과 질량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이 있어. 이산화탄소 분자 1몰 안에는 산소 원자 2몰과 탄소 원자 1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의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의 원자수는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 탄소는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인데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몰에다가 그램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는 2몰이니까 16g 곱하기 2 해서 32g.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는 원자량이 10이니까 12g.
자, 32랑 12랑 더하면 4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량을 합하면 분자량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과학 돋보기를 한번 볼게요. 물질 1몰의 질량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물질 1몰의 질량. 자, 같은 1몰이라 하더라도 1몰의 산소 기체인데 산소는 분자량이죠. 맞죠? 그러면 얘가 O2인데 O2의 화학식이 32이기 때문에 32에 그램 붙이면 산소 1몰의 질량이 되고 물 1몰의 질량인데 아주 작죠. 맞죠? 액체인데 자, 여기에서 얘는 산소가 32g이면 이만큼 차지하는데 물은 화학식이 분자식이 18이고 분자식이 H2O고 분자식 양이 18이죠. 그럼 1몰의 질량은 18에다 그램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된다. 자, CU의 원자량이 64입니다. 그래서 CU 1몰의 질량은 64g이고 염화나트륨은 얘가 23이고 얘가 35.5라서 화학식량이 58.5가 되고 1몰의 질량은 58.5g이 돼. 계속 강조하지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돼. 단 산소 기체의 개수, 물의 개수, 구리의 개수, 염화나트륨의 개수가 1몰일 때는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지만 질량은 다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됐죠? 자, 옆에 오른쪽에 살짝 보고 갈게요. 자, HCO의 원자량은 1, 12, 16이다. 자,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기 때문에 원자량에 그램을 붙이면 16g이다. 메테인 2몰의 질량은 분자량 16에 곱하기 2 하면 32가 되고요. 산소 1몰의 질량은 32죠. 맞죠? 그래서 둘 다 1몰의 질량은 32g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88g에 포함된 전체 원자 수는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화학식량이 44야. 자, 44기 때문에 88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나중에 연습할 건데 분자량을 분자의 질량으로 나누면 분자의 몰수가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2몰이 있어. 자, 그때 전체 원자 수는 하면 원자의 몰을 먼저 구해야 돼. 얘는 C 하나에 O 두 개로 돼 있어서 곱하기 3을 해주면 원자의 몰수는 6몰입니다. 그러면 실제 원자 수는 6 곱하기 6 그대로 놔두고 6.02 곱하기 10의 23.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건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입자 1몰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자, 여기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입자 1몰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입자 1개의 질량이 되고 입자 1개의 질량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입자 1몰의 질량이 된다. 이거 되게 많이 틀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우리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산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소가 있는데 O2 1몰의 질량이 우리 32g이잖아. 맞지? 32g인데 그러면 1몰이 우리 몇 개라고 얘기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죠. 맞죠? 개. 됐나요? 자, 그러면 1몰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2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게 되면 얼마 됐냐면 입자 1개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 수로 나눴기 때문에 입자 1개의 질량이 되고 거꾸로 얘기해서 1개의 질량에다가 요걸 이항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 1몰의 질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원자, 분자, 이온 1몰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원자, 분자 1개의 질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 1개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곱하면 1몰의 질량이 된다. 자, 산소 원자입니다. 1몰의 질량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고요. 자, 물 분자 1개의 질량은 물 분자 1몰의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면 돼. 그래서 1개의 질량 하면은 1몰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고 1개의 질량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1몰이 된다. 자,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을 우리 구해보면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이 12g이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서 자, 1개의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 됩니다. 3승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탄소 원자 질량이 1개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면 여기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12g이 되는데 이거를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요까지 개념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계산 단원이 들어갈 건데 자, 물질의 질량 구하기. 물질의 질량은 물질의 1몰의 질량에 물질의 양, 몰을 곱해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1몰의 질량 곱하기 몇 몰로 되어 있는지 곱해주면 돼요. 자, 물 2몰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 1몰의 질량이 18g이죠. 거기 곱하기 2를 해주면 36g이다. 이해됐나요? 자, 1몰의 질량에다 걔가 몇 몰로 되어 있는지 곱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양 몰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의 양 몰은 물질의 그 물질의 질량을 그 물질의 1몰의 질량으로 나누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몇 몰인가 구해야 되잖아. 맞지? 몇 몰인가 구해야 되는데 원래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비례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자, 여기에서 물 같은 경우에 18g이 1몰이야. 그러면 9g은 몇 몰일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x는 18분의 9 했죠? 맞죠? 18이 뭐냐면은 이 물의 화학식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9가 여기에서 제시된 질량이 되죠. 질량.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몇 몰인가 이렇게 구해내야 되니까 18분의 9몰. 다시 얘기해서 2분의 1몰. 그래서 이게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은 계산하기 편하게 공식을 만들어 준 거잖아. 그래서 1몰의 질량, 그 물질의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다 된다 있습니다. 화학식량을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자, 물 54g의 화학식량인데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18g이 1몰이야. 54g은 몇 몰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X몰 몇 몰이야? 그래서 계산한 건데 이걸 정리를 하면 18g/몰 분의 54g 해서 몇 몰이 나온다? 3몰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계산 연습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별표. 자, 별표. 자, 물질 1g에 포함된 몰을 구성 원자의 개수비, 질량비 이렇게 구해내야 돼. 됐죠? 자, 이것도 원래 비례식으로 오는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알겠죠? 자,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자, 일단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있어. 자, 메테인은 화학식 분자량이 16이고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입니다. 자, 그러면 1g에 포함된 분자량인데 자, 봐봐. 16g이 1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g은 몇 몰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위에서 몰 구하는 거 있지? 몰 구하는 건데 질량이 1g이 들어갔을 뿐이야. 알겠죠? 1g이 그래서 질량 1g에 1몰의 질량을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1g을 16g/몰. 자, 얘는 1몰당 16g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1몰. 됐죠? 자, 반대로 얘는 화학식량이 44니까 1g은 44분의 1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분자의 양인데 그럼 원자는요? 원자 그냥 곱해주면 돼. 그래서 16분의 1몰 나왔을 때 메테인은 5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C 하나에 H 4개로 돼 있지. 그래서 5개를 곱하면 16분의 5몰. 자, 이렇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44분의 1 곱하기 3 해서 44분의, 얘가 3혼자 분자거든. 44분의 3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탄소와 수소의 개수비가 1대 4죠. 맞죠? 1대 4. 그리고 탄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1대 2인데, 자, 구성원자의 질량비는 몇 몰인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원래부터 얘가 몇 몰이 있다 하더라도 B를 구할 때는 그냥 B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2, 4 곱하기 1 해서 12대 4, 3대 1. 이건 항상 지켜지는 거야. 언제든지. always.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옆에 이산화탄소는 1 곱하기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16 해서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8. 이렇게 구성 원자의 개수비나 질량비는 몰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 수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같은 질량에 포함된 물질의 분자 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같은 질량에 포함된 분자 수는,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 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자,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같은 질량을 1g으로 바꿀 수도 있어. 1g이 될 수도 있고 2g이 될 수도 있고 3g이 될 수도 있는데 분자량이 밑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량에 포함된 물질의 분자 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익혀줘야 돼. 이 식에서 온 겁니다. 이 식. 같은 질량의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물질의 양, 몰이 되고 이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자, 1g의 메테인과 1g의 이산화탄소인데 원래 봐봐. 아까도 얘기했듯이 16g이 1몰이야. 16g이 1몰이야. 1g은 몇 몰일까? 이렇게 계산하면 16분의 1몰이 나온다 했죠. 자, 그 다음에 44g이 1몰이야. 1g은 몇 몰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y 하면 y는 44분의 1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건 여기에 같은 질량, 똑같은 1g, 2g, 3g 똑같은 질량에서 분자의 개수는, 분자 수는 화학식량 16, 44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개념 체크의 질량은 1몰의 질량에다가 물질의 양 몇 몰로 되어 있는지 곱하면 실제 질량을 구해낼 수 있다. 됐나요? 자, 물질의 양, 몰을 구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물 2몰과 이산화탄소 1몰에 포함된 산소 원자의 질량은 같다. 자, 물 1, 2몰에 산소에는 몇 몰이 있을까요? 하면 2 곱하기 1 해서 2몰이 있고, 이게 산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1몰인데 산소의 원자니까 1 곱하기 산소 2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2에서 얘도 2몰이야. 자, 뭐 여기에서 구했는데 똑같이 2몰이 있으니까 당연히 질량은 같겠죠. 근데 질량 구해보세요 하면 원자의 질량이니까 원자량 16 하면 32g. 원자 16 하면 32g. 자,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메테인 8g에 포함된 건데, 자, 요식 쓸게요. 요식. 물질의 양 몰을 구할 때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라 했습니다. 그러면 8g을 메테인 화학식량으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몰이 돼. 이게 메테인의 몰수가 돼. 됐죠? 근데 전체 원자의 양은 했으니까 얘는 5개의 원자로 돼 있죠. 그래서 원자의 몰수는 5 해서 2분의 5몰. 됐나요? 요것도 맞네요.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34g이 있어. 자, 이때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자, 요식 쓸 겁니다. 요식. 그러면 34를 암모니아의 화학식량 17로 나누면 2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의 양, 몰을 구하라 했을 때는 암모니아가 2몰 있으면 곱하기 수소는 3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얘는 3이니까 6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질소도 2 곱하기 질소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2몰이죠. 2몰. 됐나요? 자, 질량은 1몰의 질량의 물질의 양을 곱하라 했기 때문에 질소 원자 1몰은 14가 되죠. 그러면 28g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원래 같으면 그램 퍼 몰이기 때문에 뭐 단위는 쓰지 않지만 의미는 그램 퍼 몰이기 때문에 샥샥 날아가면 28g이 된다. 자, 요거 됐죠?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쪽수를 좀 찾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여기에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마지막인데 개념적으로 마지막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몰과 기체의 부피야.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는데,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 개념을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이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할 만큼 이거는 무조건 지켜지는 거거든. 그래서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1몰의 부피인데 0도시, 자, 1atm이 1기압입니다. 그래서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일정하며 기체 22.4리터에는 모든 기체가 1몰이 되는데 6.02 곱하기 23등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원자는 아니고 분자가 들어있다.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기체 1몰의 부피는 여기에선 기체만 해당되고 분자만 해당돼. 분자만. 자,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단 이건 0도씨 1기압이고 온도와 압력이 바뀌게 되면 보일과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도 변한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밑에 보면 기체 1몰을 비교하는데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여기에 산소가 4개 들어있죠. 맞죠? 그러면 수소가 4개 들어있고 산소 분자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각각을 세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세야 돼. 자, 덩어리 4개가 들어있고 암모니아도 4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4개가 되어 있죠. 4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4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게 확장이 되면 여기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면 산소도 6 곱하기 10의 23승, 암모니아도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산화탄소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고 얘들이 다 같이 1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똑같은 1몰일 때 부피는 전부 다 22.4리터로 0도씨 1기압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질량은 1몰, 물질의 양에다가 1몰의 질량이 우리 화학식 양이잖아. 그래서 얘는 2g, 얘는 32g, 얘는 17g, 얘는 44g으로 질량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원자 수는 분자에다가 원자 수를 곱하기 때문에 원자의 수는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같다 다르다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 원자 수는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체 1몰에 포함된 분자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같다.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같지만 질량은 분자량에 비례해서 달라진다. 그리고 1몰에 포함된 전체 원자 수는 분자당 원자 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구하는데, 아보가드로 수는 지금 현재 개념에서 자주 나오지만 몇 개인지 구하라고는 잘 얘기 안 하고 몇 몰인지 구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내려가서, 자, 기체일 경우는 부피와 분자의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서 22.4리터가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22.4리터가 1몰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11.2리터면 몇 몰일까? 이렇게 계산하면 x는 22.4분의 11.2가 되기 때문에 기체 1몰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로 나눠주면 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일 때 2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 기체 12리터에 포함된 몰을 구하시오 했을 때, 자, 24가 1몰이잖아. 그래서 24를 밑에 분모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12리터를 넣으면 0.5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빨간색으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기체 밀도와 분자량이라고 돼 있어서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에 포함된 분자 수가 같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기체의 밀도는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됐나요? 자, 요거 빨간색으로 외운 건 한 10번씩 이렇게 체크한 건 10번씩 얘기해 주세요.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자, 산소의 분자량이 32고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일 때 20도씨 1기압에서 산소 기체의 밀도가 3분의 4면 메테인 기체의 밀도는 3분의 4 곱하기 분자량이 반틈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례하잖아. 맞지? 그래서 32대 16은 2대 1이죠. 2대 1이면 밀도도 2대 1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대 3분의 2, 2대 1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자,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자, 이거는 항상이야, 항상.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항상.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일단 개념을 익혀 놓으시고, 자, 옆에 살짝만 갈게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분자가 들어있다는 개념이고, 자, 기체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은 22.4리터고요. 왼쪽처럼 문제에서 아까 문제 어디 있었지? 20도씨 1기압은 24리터야. 24리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0도씨 1기압 22.4리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체 분자의 양인데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된다.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도 됩니다. 근데 부피는 부피로 나눠야 되고 질량은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돼. 자, 밑에 0도씨 1기압에서 11.2리터가 있다. 분자의 양은 했을 때 22.4는 외워줘야 된다 했죠. 11.2 나누기 22.4 하면은 2분의 1몰. 자, 메테인의 질량인데 몰에다가 그 물질의 화학식량을 곱하면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8g. 자, 산소의 원자의 양은 했는데 몰에다가 수소 원자네. 2분의 1몰에 수소가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2몰. 몰이니까 몰로 놔두면 됩니다. 탄소 원자의 질량인데 2분의 1몰에 탄소가 1개 들어있으니까 2분의 1몰이고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 원자량 11을 곱하면 6g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는 분자량에 관계없이 기체 1몰에 차지하는 부피는 항상 같습니다. 알겠죠? 온도 압력이 같으면. 자, 같으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좀 내용 길죠, 맞죠? 마지막 단원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아직까지 좀 남았네. 슉. 어이구, 오늘 좀 많네요. 저번 시간 좀 짧았지? 자, 화학식량과 몰인데 이제 정리하는 거야. 자, 물질의 양은 물질의 양 몰을 구하는 방법이야. 입자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되고, 자, 질량은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고, 부피는 22.4리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이건 0도씨 1기압일 때. 자, C2H6 분자량이 30인 기체 2몰에 입자수, 질량, 부피를 구하면 분자수가 2몰이면 분자가 2몰 있으면 여기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분자수가 되고요. 분자가 2몰이 있으면 1몰의 질량을 곱하면 질량이 됩니다. 실제 여기서 이거를 에테인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리고 기체 부피인데 0도씨 1기압이 22.4리터라면 2몰이 있으면 2 곱하기 22.4리터에서 44.8리터. 자, 이렇게 되고, 자, 탐구 자료에 여러 가지 물질 1몰의 질량과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각 물질의 1몰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계획해보자. 자, 염화, 나트륨, 구리, 물, 에탄올, 산소, 헬륨 등이 있는데 질량을 측정한 물질과 그 측정에 필요한 도구,
부피를 측정한 물질과 측정에 필요한 도구 뭐 이런 걸 해서 자 보게 되면 일몰의 질량 또는 부피를 어림해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질에서 염화나트륨, 구리, 물, 에탄올, 고체나 액체는 질량을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나 헬륨 같은 아이는 부피를 측정하는 게 편해. 알겠죠? 물론 질량을 측정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는 부피를 측정해주면 됩니다. 자,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할 거고 약포지가 필요할 거고 숟가락이나 아니면 액체 같은 경우는 비커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피를 측정할 물질은 뭐 풍선이나 자를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자, 측정한 물질의 각 일몰의 양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일몰의 양을 해보면 염화나트륨은 58.5, 약, 구리는 64, 물은 18, 에탄올은 46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부피가 1몰이 22.4리터, 헬륨도 22.4리터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건 같은 1몰이라도 질량은 같고 질량은 다르고 부피는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뭐 풍선의 부피 측정하는 방법은 수학에서 배운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걸 가지고 풍선의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물질의 입자수는 물질의 양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고 물질의 질량은 몰에다가 1몰의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물질의 부피는 물질의 양에다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 자, 연습합시다. 자, 분자량이 32고 질소의 분자량 얘는 N2기 때문에 28이야. 자, 얘는 그러면 기호 32는 몇 몰이 되냐면 1몰이 되겠죠. 맞죠? 1몰. 여기에선 계산을 하라는 거네. 자, 분자량이 32인데 자, 분자량이 32인데 얘가 16이 있어. 그러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이 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몰. 자, 부피는 2분의 1몰이기 때문에 얘는 11.2리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는 질소가 1몰 있어. 근데 여기서 28로 나누게 되면 22.4리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0도씨 1기압에서 액체 에탄올 1몰의 부피인데 여기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한테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 자,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의 산소와 헬륨에 포함된 분자의 양이 같다. 부피가 같을 때 분자의 양, 몰은 같다. 자, 몰은 같지만 질량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질량은 안 같고 몰은 같다. 몰량은 같다. 네, 됐죠? 자, 이제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후딱후딱 할게요. 자, 입자, 분자, 원자, 이온에서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게 되면 물질의 양, 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곱하면 입자 수가 되고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몰이 돼. 그리고 몰에다가 1몰의 질량을 곱하면 진짜 실제 질량이 되고 자, 부피를 22.4리터로 나누면 몰이 되고요. 자, 몰에다가 22.4리터를 곱하면 부피가 돼. 실제 부피. 알겠죠? 그래서 나누고 곱하는 걸 잘 하면 됩니다. 밑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이용해서 분자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고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의 단위에 g을 붙인 질량이다. 그래서 기체 22.4리터의 질량을 계산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0도씨 1기압에서 X가 5.6리터가 있는데 그때 질량이 4g이었대. 그러면 X의 분자량은 했는데 분자량의 정의는 항상 22.4리터의 질량이기 때문에 5.6리터 대 4g은 22.4리터 대 X에서 X가 16인데 분자량은 따로 단위를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 자,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분자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X가 10리터의 질량이 10g이고 산소 10리터의 질량이 20g입니다. 그러면 둘 다 22.4리터로 환산을 하면 되겠죠. 맞죠? 환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우리 얘가 22.4리터 있을 때 16이 되잖아요. 맞죠? 16. 됐나요? 0도씨 1기압에서. 자, 근데 이건 0도씨 1기압이니까 여기에서
같은 부피에서 질량 B는, 자, 이거 헷갈리니까, 같은 부피에서 질량 B는 분자량 B가 되고, 그리고 무슨 B도 된다? 밀도 B도 된다. 자,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량 B가 여기서 10g 대 20g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대2잖아요. 맞죠? 그러면 산소의 분자량이 32가 되니까 32. 그러면 이 친구, 왼쪽 친구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됩니다. 내가 좀 급하게 한다고 너네들 수업 시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많이 스러워서 좀 짧게 하려고 막 하는데 좀 정신이 없죠. 맞죠? 그래서 자,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 B는 분자량 B다.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 B는 분자량 B다. 자, 이렇게 되고 밀도 B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량 B가 돼. 그래서 어떤 아이가 5리터에 8g이고 10리터가 22g이야. 그러면 얘는 10리터에 16g이 되겠죠. 그러면 16대 22가 분자량 B가 되는 거야. 알겠죠? 분자량 B. 됐나요? 자, 근데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니까 16대 22는 X 대 44. 자, 이렇게 구하면 자, X의 분자량은 32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량 B는 밀도 B도 된다. 밀도 B는 항상 분자량 B다. 오늘 외울 게 너무 많죠, 맞죠? 그래서 이건 2번, 3번, 4번 해줘야 돼. 자, 옆에 좀 기니까 바로 문제 내려갈게요. 다음 기체 분자량을 구하시오. 0도씨 1기압에서 5.6리터가 8g이면 22.4리터로 4배를 하면 분자량이 32가 됩니다. 같은 온도에서 밀도가 산소의 2배인 기체인데 밀도의 B는 분자량의 B이기 때문에 O2가 30이라서 이 친구의 분자량은 64가 된다. 이거는 기체한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분자 A의 분자량이 분자 B의 분자량보다 크면은 10리터에 포함된 분자 수는 겠는데 같은 부피에 포함된 분자 수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어떻다? 같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자, 기출 문제를 보는 건데, 자, 기출 문제에 요거는 조금 2021학년 대수능이야. 오늘 지금 기초 개념을 했다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메테인 14.4g이야. 그러면 메테인 14. 같이 따라 씁시다. 14.4g을 메테인의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얘가 16이고 계산하면 0.9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제가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C2H5OH죠. 맞죠? 자, 얘는 화학식량이 46이야. 근데 질량이 23g 들어있다 했으니까 얘는 0.5몰이 되죠. 5몰.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메탄올이네. 얘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Xg을 더 첨가했는데 용기 속의 전체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가 나 대 가가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구할게요. 전체 원자 수는 0.9 곱하기 CH4 5개로 되어 있고 더하기 쟤는 0.5 곱하기 얘는 몇 개로 되어 있죠? 9개로 되어 있네요. 9개. 됐나요? 그래서 얘는 5, 9, 45, 4.5랑 그 다음에 5, 9, 45, 4.5 하면 9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 원자 수고. 전체 원자 수. 자, 위에 산소 원자 수는 0.9에 산소가 얘는 없으니까 계산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얘는 0.5에 산소 하나로 돼 있죠. 그러면 0.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5 곱하기 1 그러면 얘가 9분의 0.5가 되잖아. 맞지? 자, 9분의 0.5는 18분의 1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18분의 1이니까 얘를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2배라 했으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 18분의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원자 수는 요거는 안 바뀌었으니까 0. 여기 0. 다 합해서 9였잖아. 맞지? 9 더하기 자, 이 친구는 분자 수부터 먼저 계산하면 제가 화학식량이 32거든. 32에 Xg이 들어있어. 그런데 원자가 몇 개로 돼 있냐면 4개, 5개, 6개 돼 있잖아. 6.
됐죠? 자, 그리고 산소 원자 수는 아까 전에 얘가 0.5였잖아. 맞지? 0.5 더하기 제 32분의 x 몰에 산소도 제도 한 개로 돼 있어. 1. 자, 이게 이 친구가 나가 가의 2배니까 제가 18분의 1의 2배 하면은 9분의 1이 되겠죠. 자, 9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x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해 주면 됩니다. 48. 자, 요렇게 나온다. 라는 거. 자, 요게 이제 대수능 문제야. 뭐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편, 엄청 어려운 편도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내가 풀 수 있어야지 그래도 뭐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에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똑같이 수능 출제위원회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라고 해서 고3 수험생한테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6월 모의평가를 하는데 자, 거기에서 자, 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분자식이 XY2고 질량이 18g인데 부피가 8L야. 자, 그리고 전체 원자수인데 여기에서 상대값은 조금 어렵게 하려고 상대값을 내서 자, 이거는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비교. 자, 부피인데 1몰의 부피가 24L니까 자, 여기를 24L로 나눠보면 얘가 3분의 1몰이야. 3분의 1몰. 자, 3분의 1몰은 분자가 3분의 1몰이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몰. 근데 원자수니까 얘는 3개의 원자로 돼 있지. 그러면 얘가 3을 곱하면 원자는 1몰로 돼 있어. 자, 그래서 분자는 3분의 1몰이고, 자, 3분의 1몰, 원자는 1몰인데, 전체 원자수 상대값이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다, 맞지? 됐나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는 24분의 A 곱하기 얘도 3원자 분자야. XY, ZX2. 그러면 3 하면 얘가 1.5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고요. A 값은 12가 됩니다. 12. 자, 그러면 24분의 12 하면 얘는 2분의 1몰이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104분의 26이잖아. 맞죠? 그래서 26, 104. 그러면 얘가 64, 얘는 4분의 1몰이 되네요. 맞죠? 그러면 4분의 1몰이고, 자, 1몰이 24L니까 4분의 1몰은 6L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L에 얘가 6개잖아. Z2Y4 해서 얘가 6개니까 6을 곱하면 얼마 되냐면 1이 돼. 그래서 B 값은 그대로 1.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이 안 나왔다. 여기에서 1이 안 나오고 여기에 2가 나왔다. 그러면 비례식으로 자, 2대 1은 X대 1.5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돼. 뭐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구했고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B는 했는데 A가 12고 자, B가 1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잠깐만요. 24분의 3 24분의 3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잠시만요. 얘가 4분의 1몰 4분의 1몰 26 분자량 104. 자, 뭐 좀 여기에서 좀 실수를 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일단 4분의 1몰이잖아. 4분의 1몰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뭐 해주냐면 6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4분의 6이 되고 B 값이 1.5가 돼. 내가 좀 실수를 했네, 맞지?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쏘리. 자, 얘가 빨리 맞힌다고 하려고 하네. 자, 여기가 1.5니까 A 곱하기 B 하면 12 곱하기 1.5 하면 18이 됩니다.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자,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분자량 있지? 자, 얘의 분자량을 구하게 되면 얘가 분자량이 2분의 1몰이 23이니까 얘가 46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46분의 1 곱하기 전체 원자수는 3 그리고 다는 104분의 1 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고 원자수 물으면 원자를 개수를 곱하면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나가 다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X2 6L의 질량은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얘가 분자량이 24거든? 24를 하면 우리 이게 1몰의 질량이거든?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는데 X 플러스 2Y가 24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서 밑에 보면 2x 플러스 z가 46이 되고 2z 플러스 4y가 104가 됩니다. 자, 이거를 연립하게 되면 x가 16이 돼. x의 원자량이 16이 되거든. 자, 그러면 x2의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32. 됐죠? 그럼 6리터의 질량은 했으니까 6리터가 24를 하면 4분의 1몰이 됩니다. 그러면 32에다 4분의 1을 하게 되면 8g이 된다. 빨리 맞춰주고 싶은데 1시간 15분이나 흘렀네. 맞지? 이게 그냥 가볍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길어지면 좀 힘들죠. 그죠?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게 몰이 다야. 몰이 다고 이제 다음 단어는 이제 양적 관계 계산하는 거야. 근데 몰이 정립돼야지 양적 관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몰부터 정확히 개념을 마스터해 주길 바랍니다. 아주 길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